자, 제6절 고지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없고,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보험자에게 없죠. 따라서 이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에서 우리가 약관에 대한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자가 약관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전에 있었던 정보는 고지사항이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있었던 사항은 우리가 통지사항이죠. 이렇게 정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교부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런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주체이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언제를 시기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다가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기재를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거죠. 자, 청약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정정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청약 이후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게 됐어요. 청약 이후에, 청약에는 없었는데 청약 이후에 위험이 존재하게 됐다. 이것도 정정고지를 해야만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따지기 때문에 청약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고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 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위험 평가 자료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불고지, 부실고지. 불고지는 아예 고지하지 않은 거고, 부실고지는 뭐예요? 결국은 거짓말한 거죠. 하자를 의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지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법적 성질이죠. 자, 의무에는 의무를 직접 강제할 수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직접 강제하는 경우는 의무 불행에 대해서 손배 청구도 가능하죠.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직접 의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 의무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의무를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하는 방법이죠. 자, 이게 간접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강제나 손배 청구는 직접적 수단이죠. 왜냐하면 손배 청구하고 그 다음에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만 주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배 청구도 하지 않고 직접 강제도 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강제하지 않고, 자, 법적도 가능하고 손배 청구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직접 의무라고 부르고, 해지를 통해서 일리익과 불이익만 줌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간접 의무다. 그러면
직접 강제할 필요가 없다, 손배 청구가 안 된다. 이런 걸 두 가지 요건으로 보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의무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이다는 거죠. 자,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했어요. 근데 보험 대리점이 보험자한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리점이 안 것은 곧 본인이 한 것이니까 이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죠. 근데 설계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설계사가 전달하지 않았다.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사가 고지 수령권이 없다 보니까 많은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설계사가 한테 고지를 했어도 고지 의무 위반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주고 설계사가 아래 세 가지 행위를 하면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해직권 제척 사유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기회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지 의무 기회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서를 주고 자필 서명하라 그랬는데 청약서도 안 줬고 설계사가 그냥 대리 사인 해버리거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 방해, 을 방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우리가 위반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이런 세 가지의 경우는 고지 의무 위반론을 가지고 계약자, 보험자가 해지할 수 없도록 추가적으로 해놓은 거죠. 다만 상호 협의, 이런 내용이죠. 협의. 자, 설계사가 계약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지를 했어요. 근데 그거 고지하면 인수 거절된다.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걸로 하자. 그래야만 인수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고지 의무 위반했다면 상호 협의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상호 협의의 경우는 여전히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아예 기회를 박탈해 버리든지 고지 의무 이행을 하는 걸 방해하든지 아니면 고지 의무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야 이거하고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상호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죠. 그래서 권유를 하고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한다는 거 알면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서 자기들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개는 지금 상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직권 우리가 제척 사유 이렇게 봅니다. 해직권 제척 사유. 자, 해직권 제척 사유. 자, 제척이라는 것은 배제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해직권 제척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없죠. 해지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자, 해직권 제척 사유가 있다면 설령 고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자, 판례 한번 볼까요? 보험자의 해지의 상대방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해지의 상대방은 계약자이고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는 계약자의 상속인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한테 해지를 해야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 수익자에게 한 해지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계약자가 있고 이제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같단 말이죠. 근데 수익자가 있다는 거죠. 수익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예를 들어 갑돌이, 그 다음에 이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는 재혼, 법률적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재혼을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의 상속인은 법적 상속인이죠. 자, 법적 상속인인데 이렇게 해지 표시를 했다는 거죠. 1개월 내에. 근데 1개월이 지나서 이건 해지 효력이 없으니까 보험금 주라. 왜? 수익자한테 해지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했냐? 계약자의 상속인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요? 1개월에 보험자가 알고 1개월이 지났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약관들 쭉 보죠. 해지 상대방은 계약자의 수익자이다는 거죠. 자, 고지의무 판단 시기. 고지의무 이행은 주로 청약시에 하죠. 근데 위반 여부는 우리가 고지의무 계약 성립 시다 하는 거죠. 그냥 청약시에 불고지, 부실고지 했다 하더라도 정정고지를 했다. 그러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서에 부실고지를 했는데 판례 중에 하나가 보험 심사하는 의사한테 가서 정정고지를 했는데 이 보험 심사하신 분이 이 계약자가 꽤 유명한 탤런트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다는 거를 보험자한테 알렸다 얘기죠. 때 고지할 때 개인정보법 의료행위에서 알게 된 정보는 전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를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사고 난 거죠. 그래서 보험의는 고지 수용권이 있다. 그리고 보험의한테 정정고지를 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청약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존재한 위험도 정정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다. 청약시에 이때 존재했는데 몰랐어요. 그럼 고지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때 알았다. 그것도 우리가 정정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는 거죠.